XSFM입니다. I, D, W, K 기본 교양 21세기 언론정보학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이상한 언론 환경으로부터 독자의 멘탈 위생을 지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시간에 계속해서 언론 생태학의 권위자이신 앞서서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실패한 네? 기레기 해충 잡기의 실패 케이스. 실패 맞아요. 네, 충격 고로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 실패한 이유가 충격적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실패한 이유는 저들이 사람이 아니라 벌레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놀라셨네요. 네. 지난번에 어떤 청취자분이 이걸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의 도입부였다 같다고. 예. 그걸 봤더니 밑에 멘션에 난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이전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미물은 세상을 떴습니다. 벌레? 예, 예기치 않게 살생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군요. 네, 날아다니던 벌레 한 마리 잡았는데. 네. 저 벌레는 잡히기도 하고요. 네. 잡았더니 개체가 두세 개로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 벌레는 훨씬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행 선생께서 만드신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들은 실로 많습니다. 네, 많죠. 예, 저작의 숫자에 있어서는 노암 촘스키 선생에 뒤지지 않아요. 이분이 만드신 이 사이트의 장서들 가운데에는 충격 고로케 옆에 기자 고로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KA 카피 고로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안드로이드가 잠깐 소개를 해주고요.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 제작한 카피 고로케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들을 다루는 통계 사이트로 그 중에서도 기사 내용의 끄트머리에 한편 네티즌들은 뭐라고 반응했다라는 근거가 아예 없는 첨언이 들어간 기사들을 추려 데이터로 보관해둔 곳입니다. 화제가 되는 실시간 검색어에 맞추어 다급히 있지도 않은 네티즌의 반응을 장문하여 만든 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이트의 이름에는 한국 언론의 오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기자 고로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용이 광고를 읽어주고요.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목요일 클리닝 타임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그러게요.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해시태그를 달면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 혹은 방송을 만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멘션을 하시거나 보통 멘션은 거의 답도 안 합니다만은 하면서 반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그 사용자의 트위터는 안 봅니다. 네. 무턱대고 반말하는 분들 계시죠? 네. 간단한 예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예의는커녕 인간조차 아닌 것 같은 언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피 고로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 언론 벌레들의 생리에 있어서 간판, 제목을 다는 습성,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사문을 쓰는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카피 고로케는 안드로이드가 설명해준 대로 내용 끄트머리에 마치 the other와 같이 others입니까? 예. 타자들과 같이
네크로맨서 기능을 행하죠. 있지도 않은 존재들을 만들어내서 말을 시켜요. 아, 예. 네. 이것이 이제 이 소식을 접한 누구누구는. 그렇죠. 이 명작 만화 이 사우스 파크의 한 장면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네. 그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네. 모자 안을 들여다본 다음에 몰몬교의 경전을 만들어내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거기 써있다고. 네. 거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논문에서는 네. 많은 연구자들이 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아, 논문 쓰기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예,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거. 예. 네. 물론 그 한 사람의 결론은 물론 논문에다가 있지도 않은 발췌를 써놓는 사람의 결론은 그냥 자기 한 사람 석사를 좀 쉽게 따고 만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진보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변희재와 소송을 붙는다거나 그 정도의 결과밖에 나지 않는데 예. 이 케이스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매우 많은 기사들이 이걸 장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저는요 어떤 결과가 가장 걱정되냐면 아이들이 자라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편안하게 이런 거짓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마 애들 방어 기제로 그런 거 있잖아. 누가 그랬어? 네. 누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네. 그래서. 한편 우리 아빠는 헉.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버릇이 될까봐. 거짓이 버릇이 될까봐. 네. 그게 많이 무서워요. 이 사이트에 대한 작동 원리를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행 선생께서. 기자 고로케는 원래 카피 고로케라고 충격 고로케에 있었던 키워드들 중에서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엇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듣기만 이에 해도 네티즌들은 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만 이제 따로 집계를 했었는데. 그건 어떤 키워드를 잡아냅니까? 한편 네티즌들입니까? 정확히는 네티즌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누리꾼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다.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뭐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집계를 했더니 여기 걸려들지 않으려고 많이들 이제 단어를 바꿨어요. 최근 한 온라인 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티니로 이제 오타를 해주고 그러기도 하고 커뮤니티. 아! 이 커뮤니티. 새끼들 의도한 거네요. 의도한 거예요. 커뮤니티를 찾지 말라고 네. 커뮤니티니로. 네. 최근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로 바꾸기도 하고 인터넷상의 예. 커뮤니티. 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잡아냈었습니다. 아, 커뮤니티니도 검색어에 넣으셔가지고. 네. 넣으면 되죠. 예. 어쨌든 다 집계를 해보니까 아, 얘네들이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다 밝혀졌었죠. 네. 앞 시간에는 5월 29일에 다 드신 얘기밖에 안 했는데 처음에 이 충격 고로케와 기자 고로케를 시작하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2013년 1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월 수로 16개월 정도 집계를 하셨는데 네. 네. 아, 이럴 때 궁금한 거. 호러페이머. 통산 1위. 통산 1위? 올타임 넘버원으로 따지면 네. 헤드 타이거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대망의 헤드 타이거즈가 누구냐? 이 기자 고로케에서 한편 네티즌들을 제일 많이 쓴 언론사. 올해까지 집계를 한 건 아니고 2013년도에 생산했었던 애들을 싹 다 집계한 적이 있었는데 1위가 2681건을 생산한 매일경제고요. 진짜 빠지질 않는다. 진짜. 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렇구나. 진짜 바르샤나 레알이다. 그러게요. 바르샤와 레알이네. 한경과 매경이. 2위가 스포츠 서울인데 2117건인데요. 2104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경제. 한국경제. 네, 한국경제가 3위, 2위가 스포츠 서울입니다. 하여간 뭐 아깝게 3위를 하긴 했지만 그 둘은 정말 엘 클라시코네요. 예, 그러네요. 예. 비슷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뭐 TV 리포트, 뭐 파이낸셜 뉴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쭉쭉 매겨지고요. 이 기사 내용에서 한편 네티즌들은이라고 하면 보통 한 줄만 안 쓰잖아요. 여러 네. 줄 쓰잖아요. 네. 보통 무슨 얘기들을 많이 없는 얘기들 지어내나요? 없는 얘기 막 지어내는 거죠. 뭐 마음이 찡했다, 마음이 아팠을까, 인간적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 뒤에 있는 반응들은 어차피 가짜일 거고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의 키워드들을 동어 반복으로 계속해서 씁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뭐 태연 디스패치, 태연 디스패치, 아 화제가 되고 있구나. 태연 디스패치 왜 이게 검색어가 올라갔지 이런 식으로 아, 정확히는 한편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여기 한국경제 실제 기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 김소연 앵커 눈물 이게 기본이고 진짜 마음이 찡했다. 김소연 앵커 눈물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김소연 앵커 눈물 정말 인간적인 뉴스였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김소연 앵커 눈물 키워드를 잡고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로우 데이터를 잡으실 때 보면 그 데이터가 잡힌 시간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 순위에 높이 올라간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A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검색어가 먼저 뜨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얘네들이 검색어를 먼저 만들어냅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둘 다 하죠. 사실은. 둘 다예요? 네. 얘네들이 검색어를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검색어를 긁어다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둘 다다. 연관되는 검색어를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슈가 예를 들면 태연이 이슈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 끌어다가 기사를 내면은 뭐 그것도 다시 검색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생산하고 그런 반복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송고할 적에 언제쯤 1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검색어 맨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서 15분에 한 번씩 송고를 한다든가 30분에 한 번씩 송고를 한다든가 팀이라가 얘네들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에다가 동어 반복을 쓰는 것들을 앞에다 붙이면 되나 뒤에다 붙이면 되나 그것들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도 테스트를 굉장히 한다? 많은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언론사들이. 성실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들이 벌레지만 네. 쟤네들이 독자들을 보기에는 독자들이 흰 쥐군요. 네. 계속 여러 가지 조건에서 쳇바퀴를 굴려보게 하는 거예요. 독자들을.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얘네들도 판단을 하겠죠. 독자들을 흰쥐로 볼 수도 있고 사실은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을 흰쥐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트래픽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꾸준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포털 사이트들과의 어느 정도 밀당도 있겠군요. 네. 새끼들 사느라 고생한다 진짜. 예, 되게 성실하네요. 네. 예,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한편 네티즌들은 이 짓도 세월호 사건 때 많이 나왔나 봐요. 네. 마음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한편 네티즌들은 세월호 마음 네. 아프다. 혹은 최근 씹새끼 같은 진짜. 경우에도 유언비어나 그런 것들이 확산될 적에 역시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됐었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유민 아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다라고 쓰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쓰긴 했었죠. 모 시민 모 씨는 무슨 반응을 보였다. 시민 뭐 백 씨는 무슨 반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누군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는 비겁한 행위들이죠. 그것들 이제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에다 담아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뉴스를 전달한 이후에, 그러니까 TV 뉴스를 전달한 이후에 시민 인터뷰 담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것이긴 하죠. 네. 네. 100명 잡아서 네. 그 중에 편집실에서 제일 내보내고 싶은 이야기를 잘라서 내보내잖아요. 네. 제일 잘생긴 사람을 내보내고 무슨 댄싱 라인 점수 매기는 것처럼 최고점 빼고 최저점 뺀 다음에 평균 내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뉴스를 내보낸 이후에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는 사람도 똑같은 거고. 물론 이것도 이제 이 트레디셔널이 있고 요즘 방식이 있는데 트레디셔널이 보통 한편 누구누구는 시민들의 반응은 네티즌의 반응은 이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요즘에 하는 방식은 이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검색어 동어 반복. 네. 그러면은 검색어를 당시에 검색어를 핫했던 검색어를 많이 동어 반복을 얼마나 했는가도 집계가 혹시 하셨습니까? 집계를 해본 적 제가 있습니까? 따로 기계적으로 전수로 조사한 건 아니었었고요. 네. 그것들을 목격한 건 사실 충격 고로케 때문 아니고 일간호스트 때문에 이제 일간호스트에서 확인하게 됐었고요. 일간호스트 유저분들 중에서 그런 거 올려주신 분이 계셨습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예 기사를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때 집계를 해봤더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20건 이상의 이제 기사 네. 뭐라고 어떤 기준의 20건이요? 일관호스트가 오픈되었다 이 이슈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에서 노출되기 위해서 송고한 기사들이 전체 하루에 20건 이상이 생산이 일간 되었던 거죠. 워스트가 오픈됐다라는 주제에 네. 대단할 것도 없고 그 주제 네. 하나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론사가 네. 하루에 송고한 게 네. 20건이나 된다. 24건이요. 24건. 이게 만약에 오늘날에 모바일이나 웹이 없고 그냥 신문사의 신문을 계속 봤다 그러면 저 추세로 늘어났으면 우리는 막 1000페이지짜리 신문을 읽고 있었어야 됐겠네요. 몇 페이지 넘어가 보면 또 같은 기사가, 몇 페이지 넘어가면 또 같은 기사가 있고. 아니 생각해보면 일간 워스트가
훌륭한 사이트지만 훌륭한 사이트지만 이게 이 정도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사이트 열었다는 하나 게. 오픈했다고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서 뭐 가게 개업했다고 기사가 계속 뭐 24건 이상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내 옆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죽여버렸겠네요. 검색어에 그냥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싶기도 했었고. 야야야 일간워스트가 오픈했대. 한편 네티즌들은 일간워스트 그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 죽였자. 그러니까 일간 워스트가 검색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기사가. 네. 그게 뭐 조선일보만 24건이 아니고 여러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동참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다 합치면 몇백 건 이상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소비하는 사람들은 습관상 독자도 이제 언론의 소비자니까요. 소비하는 사람들은 습관상 가능한 한 편하게 소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해놓으면 또 그것도 나쁘잖아요. 보험 약간 복잡한 것도 네.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뭐 다만 이렇게 조그만한 기계 물건들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사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언론을 이제는 아주 편하게 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 애들 중에 넘버원은 환경 매경이다. 예. 예, 이런 얘기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시간 뒤에 또 벌써 끝난 거예요? 예? 벌써 끝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아 그래? 네. 원래 그 민방위 오래 안 해요. 그 임팩트 있게 경고를 해드려야지. 경고를. 예. 네. 재난 문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9회 말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할 때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클릭을 한 뒤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설득을 당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거짓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는 클릭을 이끄는 표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가지 마세요. 그건 뭐 안드로이드가 해주겠죠. XSFM입니다. I, D, W, K